네, 지난 8월이죠. 그 미국의 그 잭슨홀 미팅에서 여러 은행장들이 모여서 그 달러 패권의 그 역기능에 대해서 막 불만을 토로한 일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정말 그 영란 은행장 같은 경우도 뭐 뭔가 아주 심한 불만을 표출을 했는데 이게 어떤 그들이 얘기하는 역기능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글쎄요, 이제 원래 달러 패권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패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남의 나라 물건을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렇죠. 큰 형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자꾸 이제 트럼프가 이제 무역 전쟁을 걸어오면서 이기적으로 가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달러로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러 패권이라는 것은 이 커머더티,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같은 것들을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그 중앙은행에 외환보유고에 달러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 수요가 생기는 거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만큼 구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물건을 사줄 수 있고 뭐 이런 논리였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깨진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리만 사태 이후에 그 리만 사태도 사실 미국에서 발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사실 거기서 터진 거죠.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그 치료하는 차원에서 그 양적 완화가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 미국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돈 3조 달러라는 돈이 밖으로 튀어나왔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아마 1조 달러 정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금리를 올려가면서 미국이 자꾸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머니처럼 돼버린 거죠. 네. 그 돈 들어와가지고 지금 투자는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고정자산에 투자가 됐어요.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풍선 불었다가 바람 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실이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에서도 이제 더 외환보유를 쌓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지출 투자를 못 하고 이제 그 더 저축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소비자들도 결국 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보다는 이제 저축을 하게 되는. 근데 사실 소비를 화끈하게 해줄 수 있는 데는 아시아 시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예, 인구도 많고 또 이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소비 성향을 가장 키울 수 있는 데가 이 중산층인데, 근데 이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미국이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데서 이제 좀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하여튼 이 무역 전쟁을 정말 이곳저곳에다가 막 걸고 있잖아요. 뭐 물론 미국 우선주의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선택입니까? 아니면 트럼프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고집? 예,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전자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이 패권이 좀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이라는 건 남의 나라 물건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의 내수 시장보다 중국의 내수 시장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슬슬 힘이 떨어져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힘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오는 중국을 약간 좀 견제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브레튼 우주 협상이라는 것이 이제 요즘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네네. 예, 그 우선 브레튼 우주 협상이라는 건 뭔가요? 브레튼 우주 협약이 1944년에 됐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44개 국가가 모여서 이제 우리 뭐 전쟁이 끝나면 국제 통화 질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제 그때 달러 단일 통화로 가자. 기축 통화를 달러로 하고 고정 환율제로 이제 패깅을 시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971년에 닉슨이 이제 달러에 대한 금태환을 포기하면서 이제 그 시스템은 이제 깨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달러가 굉장히 뭐 힘이 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 그리고
교육에서는 10%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근데 세계 교육의 한 50%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계 증권 발행량의 한 3분의 2 이상이 달러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모든 거래가 달러로 돼 있으니까 달러를 좀 사 모아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열심히 달러를 풀어가지고 이 달러의 공급을 생각하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달러가 강해지니까 야 우리가 뭐 석유 같은 거 살 때 굳이 달러로 사야 될까? 딴 통화로 사도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불만이 슬슬 나오는 거죠. 여러 나라들에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 교육의 세계 교육의 비중대로 그 바스켓 통화를 만들자 뭐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바스켓 통화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 비중대로 이제 바스켓을 한번 구성해 보자. 그리고 이 통화의 가치를 각 통화의 가치를 가중 평균해서 한번 단위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자. 그것도 이제 디지털 통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나라가 이제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 나라가 주도하기는 좀 힘들다. 그만큼 세계가 커졌다. 뭐 이런 생각이고, 그거를 그러면은 각 나라의 그 교역량 또는 힘대로 그렇게 가중 평균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특이할 만한 거는 역시 디지털 통화를 하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은 역시 좀 더 이제 아주 블록체인 기반 하에서 편안하게 아주 빠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값싸게 거래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단일 통화로 된다 그러면 어떤 환 리스크 같은 것도 없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이제 제도권이라는 게 점점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부인데, 정부가 탑다운으로 뭐 이렇게 규제를 했을 때는 사실 이 경제가 막 살아나려면은 돈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돈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그쪽에 이제 조직이 자라고 막 거기서 투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활성화되는 건데, 지금 이 제도권이나 금융기관 뭐 이런 쪽은 그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스타트업 같은 데다가 돈을 못 줘요. 그러니까 부도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민간 금융을 딱 보면은 뭐 얼마든지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권 경제가 이제 슬슬 좀 한계를 드러내고 이제는 민간 경제가 올라와야 된다. 뭐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리브라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슬슬 모호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모임,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결국 경제권은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그러한 그런 경제권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아마존이 주도하는 것이냐, 그렇게 나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미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 미국이 그걸 그냥 용인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팔을 비트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중국을 무역적으로 한번 견제를 해봤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잖아요. 예. 생각보다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전쟁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 넘버원 가장 이 비기스트 마켓이 중국인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중국이 판매량으로 세계 1등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미국 업체가 GM이나 포드가 차별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역으로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자본 시장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좀 이 자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약간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고 2016년에 보면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미국 연금 펀드에다가 중국 기업 사지 마라. 그리고 상장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미국 연금 펀드 보면 지금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부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익률 많이 내야 됩니다. 연 한 7% 정도 내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걸 뭐로 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 알리바바 같은 게 지난 4년 동안 수익률 190% 내줬어요. 높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누가 아쉬운지 그걸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국의 그 지금 차이나 H쉐어 같은 경우도 PER이 한 8.5배밖에 안 돼요. 이거 가치주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막 푸시하다가 이게 도대체 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다시 반등할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그러여러한 어떤 환경 때문에 달러 패권을 만회하나 약화되거나 잃어버리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네.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그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미국 국방주 사야죠. 국방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가장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뭐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 예. 무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그냥 국방력을 보면은 서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전쟁에서 진짜 쓰는 거는 뭐 이 전투기, 항공모함이죠. 네. 근데 그 부분을 분석해 보면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비용을 쓰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 협박하지만 정 안 될 경우에는 국방력을 한 번은 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을 좋게 봐왔던 게 왜 그러냐면 하여튼 이런 앞으로 먹이가 부족해지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동물의 세계가 그런 것처럼. 근데 앞으로 갈등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 헤게모니도 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주는 일단 배당도 안정적으로 나오고요. 경쟁할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예,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치주를 말씀드릴 때 남과 이 경쟁하지 않는 주식 그래서 뭐 이익의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쪽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국방주는 정말 가치주로 믿음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좀 이렇게 사실 해외에 자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른다. 그럼 아주 이렇게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해 놓고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그럼 추가 기축 통화가 만약 생기거나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한국에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달러 대신 달러의 패권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어떤 바스켓 어떤 통화가 만들어진다든지 새로운 기축 통화가 떠오르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되게 미국 의존도가 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동안은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웠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를 생각해봐도 미국 차가 있고 유럽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으면 그냥 사줘요. value car로 사줍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되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있어서 컨티넨탈 카만 그냥 뭐 유럽 차만 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냥 헤게모니를 잡은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차피 남의 나라에 이제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수출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통화의 세계가 약간 좀 불안해지면 확실히 불리한 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면 한국이 앞으로 그렇게 남의 나라에 이런 저성장 시대에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해 본다면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해외에 근무하는 그 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그러니까 FDI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뭐 선진국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도 인구가 많이 노령화됐잖아요. 노동력 모자랍니다. 뭐 일본 같은 데가 대표적이고요. 사람 원하는 거죠. 근데 역량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인구가 빨리 노령화되고 있고
여기서 뭔가 사업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젊은이들이 한국에 눌러 앉아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이제 꿈을 펼치는 뭐 그런 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